DNA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한혜라는 자신이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실에 홀로 남은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녀 관계 일치율 99.99%.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주영채, 아니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차정원. 한혜라가 25년 전 빗속에 두고 온 딸, 차수아였던 겁니다. 한혜라는 책상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감정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왜 정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며느리로 들어온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복수하려고 온 걸까? 한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며느리 차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두가 주영채라고 부르는 여자가 말이죠. 어머님, 이사회 자료 가져왔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띤 얼굴.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명품 슈트를 입은 그녀는 어디서 봐도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한혜라는 급히 검사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 고마워. 거기 두고 가.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원은 자료를 책상에 놓으며 한혜라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한혜라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한혜라의 머릿속에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겨울. 한혜라는 아직 한영순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복집 딸이었던 영수는 기타를 치는 청년 차기범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혼했고 곧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기범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거든요. 영수는 5살 수아를 데리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빚쟁이들의 독촉, 그리고 끝없는 가난. 영수는 매일 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영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었습니다. 당시 진태석은 부인을 잃고 홀로 아들 세훈을 키우고 있었죠. 당신 과거를 모두 지워주겠소. 새로운 인생을 주겠소. 진태석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한영순이 아닌 한혜라라는 새 이름으로. 한복집 딸이 아닌 재벌가의 부인으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 딸은 어떻게 하죠?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시오. 딸과 함께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인생을 살 것인가. 영수는 그날 밤 5살 수아를 재혼한 전 남편의 아내 조미양에게 맡겼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데리러 올게. 엄마 꼭 올게. 수아는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하지만 영수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영수는 죽고 한혜라가 태어났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이 된 혜라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빗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수아의 목소리. 나는 괴물이야. 내 딸을 버린 괴물. 혜라는 스스로를 증오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한혜라는 윤미경 비서를 불렀습니다. 미경 씨, 며느리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죠?
네, 부회장님. 주영채 씨는 공난숙 회장의 친딸입니다. 출생 증명서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요. 미경 씨, 한 가지만 더 해줘요. 혜라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머리카락을 구해서 DNA 검사를 해주세요. 윤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묻지 마세요. 그냥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며칠 후 윤미경은 정원이 마신 찻잔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한혜라는 믿을 수 있는 개인 검사 기관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한혜라에게는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5살 수아가 빗속에서 울부짖는 꿈. 엄마, 왜 안 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한혜라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진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혜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미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여러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모녀 관계 일치율 99.99%. 한혜라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내 며느리가 내 딸이었다니. 혜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 죄책감, 두려움, 혼란.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미양이 거짓말을 했구나. 수아는 살아있었어. 그런데 왜 정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걸까? 아니면 혜라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왜? 복수하려고. 그날 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채야, 내일 시간 있니? 어머니가 같이 쇼핑 가자. 전화기 너머로 정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한혜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되어 있는 딸.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혜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건양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한혜라는 정원의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점심을 먹던 중 정원이 물컵을 들다가 소매가 거쳤습니다. 그 순간 혜라는 정원의 왼팔 안쪽에 난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 혜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흉터는 3살 때 수아가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채야,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정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넘어져서 다쳤어요. 언제쯤? 글쎄요. 3살? 4살? 한혜라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정확히 수아가 다친 나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정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한 흉터를 본 적이 있어서. 정원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세요? 신기하네요. 두 사람은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혜라의 마음은 전혀 쇼핑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민형, 그림체, 그리고 이제 흉터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혜라는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혹시 친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난숙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의 감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분명 자신이 한혜라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는 걸까?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혜라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것. 정원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며칠 후 한혜라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차기범의 집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낡은 주택가의 허름한 집. 혜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차기범이었습니다. 한때는 기타를 치며 꿈을 노래하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삶에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기범의 목소리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기범 씨, 수아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 당신이 버린 그 애 말이야? 지금 와서 뭐가 궁금한데. 조미양 씨가 수아가 죽었다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차기범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들어와. 좁고 낡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라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지만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왜 왔어? 우리 수아를 버리고 재벌집으로 시집간 당신이. 기범은 물 한 잔을 건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가 궁금해? 수아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차기범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혜라는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죽었어. 기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당신이 버린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딸 수아는 이제 없다는 것만 알면 돼. 혜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범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수아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어. 엄마가 꼭 데리러 온대 하면서. 하지만 넌 오지 않았지. 그 아이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결국 그만해요. 혜라가 소리쳤습니다. 기범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인생에서. 혜라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혜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미경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혜라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차기범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다는 것을. 차수아라는 이름으로 살던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상처와 복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범은 혜라가 떠난 후 뒤집혀 있던 액자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정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원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기범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혜라가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DNA 검사를 했을까? 아니면 아직? 정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야. 내가 모든 걸 빼앗은 후니까. 정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건양그룹 내부 정보를 빼내고 진세훈과의 결혼으로 지분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에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것. 한예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예라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며느리 정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원은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기 패션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 컬렉션 라인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태석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유능해. 세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한예라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착각하는 걸까? 회의가 끝난 후 정원이 헤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세훈 오빠도 일찍 들어온대요. 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가마. 저녁 시간, 정원의 아파트.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헤라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 한쪽에 놓인 낡은 곰인형을 발견했습니다. 헤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곰인형은 25년 전 3살 수아의 생일에 헤라가 선물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가 조금 찢어진 것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곰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의 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본 헤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바로 그때 정원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뭘 보세요? 헤라는 황급히 곰인형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귀여운 인형이 있길래. 정원은 곰인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친구였죠. 헤라는 정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눈빛, 코의 형태, 입술선. 모두가 어린 수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영채야, 그 인형. 누가 선물해 준 거니?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난숙 어머니였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두 여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세훈만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정원이가 다음 달에 파리 컬렉션에 초대받았대요. 우리 건양그룹 패션 사업부가 정말 날개를 달았어요. 한예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금고에서 수아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수아가 크레파스로 그려준 마지막 그림. 엄마 사랑해. 구겨지고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씨. 헤라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헤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딸을 두고 온 선택을, 재벌가의 부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선택을. 다음 날 한예라는 공난숙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크라운 캐피탈 회장실. 공난숙은 우아하게 차를 내왔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로? 직접 오셨어요? 한예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머,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공난숙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를 더 잘 알고 싶어서요. 해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물었습니다. 영채가 어렸을 때 어땠나요? 공난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죠.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어요.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영채가 뭐라고 하던가요? 공난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라는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영채의 출생 증명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공난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우리 영채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여러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라서요. 공난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라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라의 눈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출생 신고일과 실제 출생일 사이에 6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늦게 신고된 건가요? 공난숙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요. 돌아와서 늦게 신고했어요. 해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영채라는 신분은 조작된 것이라고. 해라는 공난숙에게 인사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 씨, 주영채의 과거를 더 파헤쳐봐요. 특히 출생 전후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요. 그리고 공난숙 회장과 주영채의 관계도 알아봐요. 윤미경은 며칠 후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주영채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운 도련님과 결혼한 여자는 가짜예요. 해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봐. 진짜 주영채는 공난숙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해라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며느리는 누구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주영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원은 죽은 영채의 신분을 훔쳐 건양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공난숙도 이 사실을 알고 공모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해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딸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처절한 복수. 그날 밤 한혜라는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채야, 내일 별장으로 같이 갈 수 있니? 세훈이는 출장 가고 회장님도 골프 모임 있어서 우리 둘만 가려고. 전화기 너머로 정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건양그룹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마치 25년 전 그날처럼. 해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야겠어. 이 거짓말을, 이 아픈 관계를. 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한혜라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주영채의 사망 증명서, 그리고 차수아의 출생 증명서. 이게 뭔지 알겠니? 해라가 서류를 정원 앞에 놓았습니다. 정원은 서류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셨군요.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했거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 내 딸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며느리가 됐다는 걸.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복수라고요? 맞아요. 바로 복수예요.
25년 동안 나를 버리고 재벌가 부인으로 잘 살아온 당신에게 해라는 정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니 정원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용서해줘. 정원은 헤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은 사람이 감히 엄마라고 불러요? 헤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재벌과 결혼해서 부회장 되는 건 어쩔 수 있었나요? 나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는 건 어쩔 수 있었고요? 정원은 헤라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혜라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서 하나씩 빼앗을 거예요. 건양그룹도 당신의 지위도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요. 헤라는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니?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원은 헤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죠. 25년 동안 빗속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 아이의 마음을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엄마가 꼭 데리러 온대라고 믿었던 그 아이의 마음을요? 헤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괴물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정원은 헤라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와서 우는 건 의미 없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도 수없이 울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정원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로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요. 하지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며느리고 당신은 여전히 내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당신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헤라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나는 모든 걸 잘못했지. 딸을 버린 것, 새 삶을 선택한 것, 그리고 25년 동안 딸을 찾지 않은 것. 헤라는 자신의 선택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어머님 이라고 불렀고 헤라는 영채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밀은 아직 다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옆자리의 정원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혜라.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줄게. 나처럼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알려줄게. 두 여인 사이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녀이면서 고부인 두 사람.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관계. 건양그룹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건양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혜라는 딸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진정 원하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모녀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진세훈과 진태석, 그리고 공난숙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건양그룹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피로 맺어진 비밀,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얽혀 모두를 파멸로 이끌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을 것이라는 것.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25년 전 한 여자가 내린 선택이 있다는 것. 딸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한 그 선택이 과연 한혜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차정원은 복수를 완성한 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비밀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한예라가 쌓아올린 완벽한 삶도, 그리고 차정원이 계획한 치밀한 복수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여자는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모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 함께 파멸하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